일부 강연에 우리 교수님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4월에 안산에 오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잠시 중간에 영상은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8년간의 시간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2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또 한 분 더 오셨는데요. 우리 2학년 8반 이재욱 학생의 어머님이신 홍영민 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그동안 8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어머니 오랜만에 오늘 저도 뵙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쨌든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그 연구 발표 이게 처음이신 거죠. 8년간의 이 코호트 연구 발표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거 될까? 과연 부모님들이 협조를 잘해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니까 너무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 드리겠고요. 아까 발표를 보니까 2016년 이후에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 그전에는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이게 연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 했었는데 가족들이 그때 한창 이제 막 투쟁하고 싸울 때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다음에 다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의 이 참여도가 역사적인 아마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래서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가족 내부에서. 그래서 참여를 많이 해서 가족들이 내가 마루타가 된다는 심정으로 사실은 참여를 했었고 어쨌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8년 만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연구에 참석해 준 가족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고 사실은 뭐 8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여쭈시는데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상태가 지금 가족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참 잔인한 4월입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벚꽃이 환하게 피고 4월이 되면 부모님들이 꿈에 아이들이 꼭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동안 바쁘게 막 사느라고 잊어버리려고 그냥 뭐 열심히 따라 살아요. 근데 4월이 되면 아이가 꼭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꿈자리에 나타났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그리움 그런 것을 느끼는 4월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그렇게 환하게 밝으면서 웃고 나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엄마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한 모습에 또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참사를 당했을 때 단장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투쟁을 하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냥 창자가 썩어진다. 창자가 썩는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고통을 또 다른 나인 다른 누군가가 결코 겪으면 안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투쟁을 해왔고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 된다는 느낌 그리고 아까 그 사회적인 배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회적인 배려를 굉장히 가슴 깊게 가족들이 많이 감사하게 받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그것을 이제 지금은 가족들은 그렇게 받은 그 위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모님들이 뭘 하고 계실까 이렇게 다들 이제 뭘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데 아주 각 그 요소에서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시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또 이제 요소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렇게 막 단장지의 가슴으로 살았던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사회적인 배려에 의해서 덤덤해지는 단계가 지금 또 되고 있어요. 가슴이 덤덤해졌죠.
그러면서 이 덤덤함이 사실은 뭐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왜냐면 드러나야 되는데 숨겨져 있잖아요. 그 과정들이 지금 코호도 연구 결과 8년 동안에 쭉 나왔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그냥 덤덤한 상태인데 이게 지금은 정신적인 충격이 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를 우리가 코호도 연구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뭐 학술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과들이 학술적으로든 뭐 어쨌든 의학적으로든 인정을 받아서 처음부터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잖아요. 연구팀도 그러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과정에 있었어도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참고가 돼서 좀 많이 반면교사가 돼서 많은 연구 과정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에 바탕이 되어서 좀 조금의 힘이라도 가족들이 노력한 이 정말 뭐 마루타가 된 이 가족들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저는 반드시 인정이 되는 그런 좀 성숙된 사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연구 결과 발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잘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예. 네, 어머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네, 교수님 오늘 강의 주제가 아픔의 증거와 고통의 곁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분들 곁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온마음 센터도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분들 곁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분들을 곁에 있어야 될지 교수님 오늘 주제와도 관련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저희 또 뭐 불찰이기도 한데 초기에 저희가 했던 것들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제 생각에 우리 옆에서 돕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일단 옆에 있고 그때 필요한 거를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그때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발짝 먼저 나서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옆에 근데 늘 붙어 있어서 사실 온마음센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옆에 있으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거 지금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게 가장 맞는 것 같고요. 그걸 전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뭐 그동안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전문이 아니고 하여튼 그 시기에 그때 그 옆에 있으면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가장 크게 받은 교훈인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에 수많은 여러 트라우마도 있고 재난도 있었지만 사실 그걸 터득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세월호 참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통의 곁에서 함께 그냥 있으면서 그때 필요한 걸 하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진 그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귀한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저희가 뭐 앞서서 나가는 것보다는 가족분들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마음 센터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걔 오셨잖아요. 어머님께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머님 곁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오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그런 지지와 위로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게 이게 곁에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제가 연구 결과에 보니까 저는 어디에 속하냐면 지연 악화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계속 참았다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악화해서 또 이렇게 평균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는 것 같은데 뭐 평생 가져가야 되는 트라우마
근데 그럴 때 누가 옆에 곁에 있어 주느냐 이게 너무너무 공감되는 거고 3사 초기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함께 계셔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 필요 없고 그냥 옆에만 있어줘. 손잡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라고 연구할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가족이어도 좋고 그냥 옆에 있는 뭐 친구라도 좋고 지인이다 좋고 근데 그게 다 사회적 배려인 거죠. 그래서 성숙된 사회가 그 사회적 배려를 하는 자세를 보일 때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됐든 참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들을 8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누구를 지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 다 저희한테는 지지자였고 뭐라고요? 누가 가장 힘이 되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함께 이 자리에서 들어와서 100여 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있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곁에 있는 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사회적 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감사하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가족들 스스로도 옆에 있으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있을 때는 뭉치는. 외부의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이들의 죽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절대로 이렇게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치 하나만 가지고 가족들이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그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가치에 있어서는 부모는 절대로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곁에 있어주신 감사한 분들, 특히 정말 꿋꿋하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협의회 가족 부모님들, 그다음에 형제 자매들, 생존자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저희에게는 사실은 든든한 이렇게 죽는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 지원군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저희도 힘들어서 못하고 포기할 뻔한 것을 가족들 옆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가족 옆에 와 있으리라 해서 그냥 옆에 와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부모님들 활동하시는 분들 옆에 보면 항상 그런 활동가분들이 계세요. 나랑 뭐 정말 임면식도 없는데 진짜 8년 동안 그냥 뚜벅뚜벅 와서 계시는 개인분들도 계시고 단체 특히 온마음센터 그다음에 재단 사회연대 이런 곳에서 또 이제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제도를 떠나서 함께 있는 지원군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정말 우리한테는 사회적인 지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또 이렇게 예술가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의학. 제가 또 병원에 있어서 대충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마음을 내시는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감사 인사 뭐 말로 표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과정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주기 때 또 여전히 어김없이 나타난 일베 할머니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차마 저희가 당신도 한번 당해보셔라고 말씀은 절대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아픈 거고 그 모습도 다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의 숨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표현해서 드러내버리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숙된 사회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그 8주기 때 아이들을 애도해야 되고 이 참사를 애도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그렇게 감정을 긁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회적인 성숙이 아닐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족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하는데 신체적으로 증상이 제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나이에 맞춰서 하필 뭐 그 갱년기에 나타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병원에 가면 우리 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어보면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뭐 당뇨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점점점 깊어가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우리끼리는 얘기하면 눈으로 이야기하면서 건강 챙겨. 그래야 나중에 싸울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 못 싸운 것도 나머지 또 싸워야 되지 않니?
그런 무언의 압박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금 사망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늘도 마치고 제가 그 조문을 갈 텐데 그런 분들도 아마 아이들한테 가서 또 힘을 보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 견디고 계시는 같은 이제 유가족 분들이 많은 의지가 되시고요. 그분들께 또 감사하고 또 어머님 활동가 분들이나 또 전문가 분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코호트 연구 혹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연구가 정신건강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연구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거는 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지금 사실은 그거를 지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몸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계속 있고 그게 사실은 우리 트라우마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코 몇 년 사이에 모든 것들이 뭐 끝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외국 같은 경우도 2001년에 그 세계 무역센터 붕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뭐 거의 대부분은 뭐 알고 있기는 모든 생존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는 할 거다라고 이제 제가 답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난다, 이제부터는 괜찮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더 잘 차근차근하게 잘 검진도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체계에서 이런 큰 참사에서 거의 한 250분 이상이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뭐 하여튼 단군 이래 최초거든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참사가 있을 때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회복하느냐를 그야말로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일에서 그냥 끝날 수는 없다라고 계속 주장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고 정말 많이 애써주신 분이 사실은 우리 유가족 어머니 아버님들이세요. 여기저기에다가 정말 말씀해주시고 해달라고 하시고 뭐 진짜 회복 뭐 하는 데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그게 정말 저희는 얘기하는 건 하나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가 얘기한 거는 정말 안 되고 유가족 분들께서 해주신 게 정말 작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형태의 연구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이제 저도 늙어서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을 계속 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검진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3년은 확실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이제 공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들을 증거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이제 살피고 얼마나 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있으신 분들 빨리 찾아내고 또 도와드리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지속하자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초기에 주장하셔서 그 신체 검진 부분 포함시킨 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최근에 가족분들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어머님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코로나19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 곁에서 일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의료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렇게 그 의료 활동을 하는 가족들이 한 2명 남짓 될 정도로 이게 이렇게 그 의료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필 재난 참사가 터졌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대구 참사 났을 때 아니 그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때 한창 우리 가족들이 아니 보호 받아야 되는 사람이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고 가서 봉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의료인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거든요. 하면서 국가가 부를 때는 언제든지 달려간다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사명감들이 제 삶의 하나의 그런 모티브가 되었던 정신적인 모티브가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그 참사 현장에 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받은 혜택을 지금 이제 쓰려고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냥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뭐 제가 할 일을 찾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벌써 2년이 지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현장에 가 보니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고 전 세계적인 재난 어째 보면은 참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더라고요. 아까 공감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당했던 이 세월호 참사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인데 나를 피해갔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드는 상황들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됐고 이건 나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참사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다행히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저도 그만한 또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느낌,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나, 너,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한 긍정적인 에너지 그 파장이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뭐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걸 알 때 저러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런 일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의 집중하는 이런 현실의 나의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런 것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온마음센터 어쨌든 지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생 진짜 많이 한 거 제가 알아요. 초창기부터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아가면서 이런 거 진행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질타를 진행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해냈다는 거 이런 결과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되고 이것이 기초를 닦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훌륭하신 것 같고요. 우리 홍영미 어머님 외에도 지금 가족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분들 찾아가서 많은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은 아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데요. 우리 교수님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머님 재난 그 피해자로서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진상규명 아직도 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우리만 돌아오지 않고 좀 세계적으로도 한번 보아도요. 재난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보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떠오르는 거는 그 유명한 뭐 재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힐스버러 그 축구장이요. 축구장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그게 리버풀이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그 축구 명문 구단인데 거기 이제 그 셰필드라는 구장에서 이제 하다가 말하자면 이제 통제를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간 거 입석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행정 그쪽에서 막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마구 들어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96명이 압살을 당했거든요. 축구장에서.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술 먹고 난동했다 이렇게 났어요. 조사도 공식적인 조사가 그게 저는 기억하는 게 4월 15일이에요. 우리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5일 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바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냐면 이건 술 먹은 사람들의 난동이다. 그래가지고 그 쓰러진 사람들 그 더 선이라는 그런 영국의 약간 아주 이렇게 대중 잡지가 그렇게 보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하고 거기에도 난동이 돼서 뭐 주머니에서 뭐 훔쳐가고 그랬다. 하여튼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이게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사실은 그랬는데 그래서 압사가 됐는데 이제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뭐 하여튼 피해자를 빼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막았어요. 그거를 막고 하면서 하여튼 뭔가 일을 굉장히 잘 못한 거죠. 잘 못하면서 벌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너네들이 잘못했다 뭐 하는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보고가 나온 게 23년 후예요. 23년. 너무 가슴 아프죠, 사실은. 우리가 23년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에서 그 어쨌든 선진국이라는 곳에서 그 경찰, 언론 이런 것들의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데까지. 근데 그때까지 진상조사 새로 해라 뭐 하는 것들 진규명하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힘, 그다음 그걸 견딘 게 사실 유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에서 지금도 그 리버풀 그 어쨌든 그 팀들은 96이라는 숫자.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돌아가서 97분이긴 하지만 96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그래서 그 구장에 항상 그런 추모하는 것들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다. 소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밝혀진 데가 23년이 걸렸어요.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한 기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이 진상을 밝히는 이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뭐 다 했는데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들은 좀 또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어떤 그때 견딜 수 있는 힘들 사실 그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절대로 이제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23년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한번 돌아보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이 부분에서 제일 많긴 한데요. 합병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진상규명 제자리인 거 아시죠? 예. 6월에 사참위가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또 그 마땅한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또 투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노력은 하겠죠.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지켜볼 것이고요. 저는 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들을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들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간다. 그런 마음들이 가족들이 뭉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생명안전공원 진행되고 있고 드라마 센터 건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활동들이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 이제 꿋꿋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 아이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은 가슴에 돌덩이지만 이 돌덩이를 끄집어내는 것은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풀지 못한 숙제 이것 떠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풀고 갔으면 하는 게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후세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님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길에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손잡고 가고 싶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그냥 편안하게 두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 네, 뭐 하여튼 유튜브로 꽤 많이 뭐 채팅도 써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주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안 봐주시면 제가 이게 얘기해도 참 별로 어디다 그냥 공허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그 고통의 결치라는 말씀 드린 게 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같이 좀 잘 듣고 같이 좀 들어주고 뭐 이런 행사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유튜브로든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이야기할 거를 들어주고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같이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되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함께하는 분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 말씀은 마지막 끝날 무렵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올려주신 분 중에 저희가 질문에 채택되신 분은 우리 최정호 교수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만님, 우리 가족분이실 것 같은데요. 최정호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의 맥락이 네.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뭐 그런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의 상태다라는 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되겠죠. 뭐 어떻게 되면 내가 겪었던 것들이 어떤 건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실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현명하게 대처해야 또 회복이 될 텐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죠. 사실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그 충격, 재난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 쉬운 말이고요. 근데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거기서 이 트라우마라는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혼자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재난이라는 게 재난을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정의 중에 하나, 제일 쉬운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진 힘, 자원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재난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재난이 벌어졌다. 그럼 그 지역이 가진 힘으로 극복이 안 되면 재난이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는 내 인생에 들어오는 재난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혼자서 자원이 많으신 분들은 극복하시는 분도 계신데 내가 가진 자원으로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받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도움이라는 게 사실 누구든지 좋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전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 혼자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같이 좀 손을 붙잡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도움을 한번 요청하고 하면 정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까 질문하신 리라고 LEE 리께서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요. 최종호 교수님 오랜 시간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오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또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까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어서 무슨 뭐 원동력이 있던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있겠다라는 거 약속은 지키겠다. 우리 하여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약속은 지키겠다. 약속이 있었죠. 사실 저희가 그 코호트라고 하는 것들 과제로는 한번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여튼 약속은 지키다. 우리 잊지 않겠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공개적인 모습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한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약속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께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어머님께 질문하신 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수님 질문인데요. 심리적인 문제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증상이 많이 심각합니다. 국가적, 사회적으로 지금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심리적인 증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이렇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연관됐다고 얘기하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그 재난이 있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저 신체적인 거는 사실은 의료적인 차원으로 따지면 이게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증명해라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계 있다고 의사한테 책임을 넘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지원해야 되고 도움을 주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사실은 제가 알기는 이제 병원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성립이 돼야 훨씬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뭐 연관성이 있다 이 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를 받아와라 뭐 진단서를 받아와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그거를 연계성이 있다고 또 일반적으로 쓰질 않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의사들은. 그래서 이게 배경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식이 되고 있고요. 그게 그 어떤 병원 설립이 되고 우리 유가족들을 위한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건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일반적인 진료까지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어떤 연관성을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머님께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힘든 분들께 섣불리 위로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또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내 아이가 딸아이인 경우가 있고 아들아이인 경우가 있어요. 그 미세한 차이에 같은 희생이지만 그 미세한 차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이렇게 희생당한 우리 엄마들과 남자아이들을 희생당한 엄마들 아빠들과의 그런 이렇게 공감 능력이 또 판별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미세한 차이도 있을지언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달라고 하시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퉁쳐서 그냥 옆에만 가만히 계셔만 주셔도 그게 답이라고. 어떻게 쉽사리 위로하려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대박을 맞는 경우가 사실은 있어요. 제 가족들 중에서도 친정 어머니께서 죄송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이런 딸을 위로한답시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픈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자식 잃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런 트라우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변에 아픈 분들이나 이런 정말 그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 괜찮니라는 한마디쯤은 괜찮아요. 너는 괜찮니? 괜찮은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잡아주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곁에 있는 사람들 처음에 온마음 센터 식구들이 그 활동가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터득한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 그것이 제일 많이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경우가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가만히 옆에서 손잡아 주시는 거 그것을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아예 이 말씀. 예. 마지막 질문 제가 질문할게요, 어머니. 네네. 너무 네.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견디셨나요? 이건 제가 정말로 팁을 드릴 수 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희생자를 생각하면 다른 답이 없어요. 아까 재만 아버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답의 팁을 드리자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 때 내 아이라면 우리 재욱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판단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엄마가 움직여주기를 이렇게 선택해주기를 원할까를 생각을 하면 아이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 늘 아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 누구나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나 허망하게 나의 목숨을 담보로 세상을 밝힌 아이들이잖아요. 하든 뜻하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세상을 밝혔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밝게 빛나는 이 아이들을 더 밝게 환하게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야지 계속 어둡게 움츠리고 숨기고 빛을 다시 어둠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빛이 밝게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고 밝은 세상에 이런 생명 안전에 대한 정신이 요소에서 깔려서 독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홀로코스트 다 가보고 그 화영장 그 참사장에도 가봤는데 그런 곳에 요소에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밝은 빛이거든요. 희생의 가치를 밝은 빛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 장치들을 뭐 건물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면 사회적 배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월호 참사 304명의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그 가치를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8년 지났죠. 8년 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참사를 돌아보고 있는지 아까 23년 되셨다고 했는데요. 어디요? 광주도 20년이 넘었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진상규명 돼야 되는 거. 세월호 참사 8년이지만 이거 더 이상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화병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5년을 그렇게 또 이렇게 가슴 답답함으로 지내왔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국가 폭력에 희생되고 싶지 않다는 국가 폭력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가족들은 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10분 100분 활용하셔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가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밝은 빛으로 저희가 쓰여지고 작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세상이 변해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지막 질문과 함께 마무리 말씀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마지막 말씀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뭐 결국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하고 이 함께하는 마음들이 쭉 이어지고 계속되고 많아지고 우리 그 정말 끝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 잊지 않게 되고 그것들이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우리가 너무 아픈 그 고통에서 그냥 고난이 되고 의미가 되고 또 빛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는 게 정말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8주기가 지난 4월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오늘 말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은 저희가 교수님 미 내신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란 책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댓글창에 출석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시간 귀중한 시간 잘 지금 마무리하고 5월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